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익산시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소속 김은진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은진 후보의 출마 배경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운동 하신 지가 상당히 됐죠. 네, 한 2달 조금 못 됐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하시고 네. 2달가량 지금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뭐 그동안에도 익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랬으니까 익산 뭐 현안에 대한 그리고 익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익산 최초로 여성시장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농촌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농촌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요. 익산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들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익산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돌아오고 싶은 익산을 만드는 것이 익산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익산을 돌아보면 익산은 농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연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 문화를 관련한 유적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익산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익산으로 돌아와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익산에 시민들과 함께 협심해서 이러한 익산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네, 이번 익산시장 선거는 재선거입니다. 직전에 있는 전 시장이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이제 재선거가 실시가 되는 건데요. 이 재선거에 출마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익산에 처음 정착을 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왔던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익산이 포함되어 있는 전라북도는 산도 있고 그다음에 논과 밭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 살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익산은 농업이나 공업이 서로 단절되어 있어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민들과 함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을 만들기도 해봤고, 뭐 직거래도 해봤고, 그리고 뭐 반찬 협동조합과 관련된 일들도 해봤는데 매번 할 때마다 시민들은 굉장히 의욕이 높고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모색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실천 과정에 들어가면은 행정력이 항상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행정력의 뒷받침이 되는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일반 시민과 행정이 그런 그 고리가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그 정당을 선택하지 않고서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무소속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호남 지역이 이제 특성이 있죠. 그래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축이 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야당은 과연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이합집산하고 탈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당으로 옮겨다니고 그러면서 아마 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의 염증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주주의도 엄청나게 후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도 계속 있어 오고요. 거기다가 복지와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지자체에서의 복지 문제조차도 방해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김은진 후보께서는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부터 이 농업 지킴이, 농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그 농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농업에 대한
그 강조점을 갖고 선거운동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전 세계적인 추세가요. 20세기는 그 산업 발전을 통한 성장이었다면 21세기는 생명에 대한 가치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가치는 바로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 자연 생태계와 어우러져서 나가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회의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러한 생명에 관한 가치는 농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은 전체 토지의 55% 이상이 농지고요. 네. 그다음에 인구의 약 25%가량이 농민입니다. 그래서 농업으로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 왔던 도농복합 도시이긴 하지만 농업 중심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서요. 이러한 부분들이 생존, 생명,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그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그 건강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봤을 때 농업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익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익산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라기보다는 지금도 이제 한 2달 동안 해보면서 새롭게 느끼고 깨닫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을 항상 중요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 뭐 노동자, 농민, 청년 할 것 없이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기발한지 이런 부분들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의 의견에 그 귀를 기울이고 싶고 그리고 그분들 역시 자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분들이 또 이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들어주고 그 들은 것에 대한 답을 원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내건 주요 공약들을 좀 간추려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돌아오고 싶은 익산, 그다음에 일과 쉼이 있는 익산 이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을 새롭게 설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 출마를 결심을 하고 나서 익산시 지도를 펴놓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익산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깨닫게 된 점이 뭐냐면 익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남과 북을 잇는 곳은 북쪽과 남쪽은 주로 생산을 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요. 근데 동과 서는 오히려 동쪽에는 그 역사문화, 백제 2000년 고도와 관련된 역사문화 유적지들이 많고 서쪽에는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철새 도래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생태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남과 북을 통해서 일의 공간을 만들고 동서를 이어서 쉼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과 쉼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 일과 쉼의 도시에서 익산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지를 만들고 역사 문화지를 관광 산업을 하고 기업을 유치를 하면 그거를 통해서 세수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세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만 세수 늘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이런 정책보다는 익산 시민들이 먼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익산 사람들이 일과 쉼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 공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익산은 상당히 긍지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나 이 종교의 성지로서 시민들의 자긍심, 또 종교인들의 자긍심이 상당히 큰 곳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 간 갈등 이런 것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종교 간 갈등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말로
만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도 핵심은 만나야 한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많은 성직자분들 중에서 이제 몇 분께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몇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 화합을 이뤄내고 평화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종교의 핵심이라는 점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만나는 장을 만들고 이러한 의견을 공론화해서 논의할 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전직 시장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좀 시정에 부담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오남 아파트 긴급 네. 대피 명령 상태가 네.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긴급 대피 명령이라고 하면은 긴급한 거니까 예. 빨리 어떤 상태가 종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반 이상을 지금 긴급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내면에, 이면에 부정한 뭔가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건축을 시도를 했던 쪽과 뭐 재건축에 관한 것들을 정보를 사전에 없었던 쪽과 뭐 이런 쪽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기사들을 보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정 의혹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그 내용을 파헤쳐야 되겠죠. 그렇게 파헤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건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재건축이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 살게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은 그 정밀 진단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함께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현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무마시켜야 되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넘기고 가야 되겠다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하수 슬러지 처리 네. 시설이 갑자기 중단된 겁니다. 네.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된 문제인데요. 이 중단이 이제 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 슬러지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게 돼 있고요. 발생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해결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차피 문제는 발생을 할 텐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지역에다 시설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좀 더 나가면 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비용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다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시설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와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상이 지역 차별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부화와 관련돼서 환경 부화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이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고, 비용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떤 시장이 와도 비용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비용의 출혈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환경과 관련된 예산을 재편성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 국비 반납의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분들도 국회에 가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공론화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 그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무소속입니다. 물론 무소속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무소속으로 선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무소속으로 해서 이 당선하기 위한
뭐 선거 전략의 어떤 필승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사실 출마를 결심을 하고 나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봉착한 게 뭐냐면 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일령 규정을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법정 선거 비용이 약 1억 9천이 조금 넘더라고요. 네. 물론 1억 9천. 근데 다른 후보들 분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1억 9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써 사무실을 임대를 해야 되고 뭐 현수막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돈을 쓰지 않는 선거, 그다음에 발로 뛰는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새롭게 변화하는 익산을 보여주고 싶고 그것을 솔선수범하는 것, 내가 먼저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런 아름답게 포장된 장밋빛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과감하게 한번 바꿔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천막 선거 사무소를 네. 만들었습니까? 네. 좀 발로 뛰는 선거, 그다음에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제로 몸소 실천해 보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스스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장점이라고 한다면 약 28년 동안 농업과 관련된 현장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일을 할 때 굉장히 한번 결정을 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십니다. 뭐냐면 저 뭐 말투에서도 조금 느끼셨겠지만 제가 익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단점이라고 항상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전라남도 한평이 본적지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직장 때문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20살부터는 익산에 내려오기 전까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익산을 내려와서 1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둘 다 초중고등학교를 익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신이 익산 출신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익산에서 키우면서 살아왔던 내가 익산 출신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익산 출신이라고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이러한 단점은 단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사실 시장 재선거를 하게 된 이런 원인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행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학연, 혈연, 지연에 얽혀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학연, 혈연, 지연에 얽히지 않고 익산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익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약점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익산 출신이 아니라는 하는 점이 오히려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네. 행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강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 유권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돈 안 드는 선거, 발로 뛰는 선거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어양공원 앞에 인도가 굉장히 넓은 곳에 천막 2동을 천막 선거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돈 안 드는 선거, 발로 뛰는 선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인도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천막 사무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 이 천막 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제 본심 그리고 제가 정말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런 진심에 대한 것들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편한 점이라도 천막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불편한 점이라도 항상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익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익산을 돌아오고 싶은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언제까지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김은진 예비 후보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장 제3로 예비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